미국의 5월 고용이 실업률 4.3%에 일자리를 17만 2천 개나 늘리며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앱들이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를 끌며 앱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불법 체류 청년들과 이재민 출신들인 TPS, 인도적 패롤에 대한 워크퍼밋 받기를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위해 2029년까지 집행할 예산 70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송아지에서 치명적인 기생충인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이 실업률 4.3%에 일자리를 17만 2천 개나 늘리며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특수 덕분인지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7만 명이 급증했고 로컬 정부에서도 5만 5천 명이나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쟁 종료로 유가와 물가만 잡으면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3%에서 유지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17만 2천 개나 늘리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수정된 4월의 17만 9천 개와 엇비슷한 것인데다가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8만 개 증가를 2배 이상 뛰어넘은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또 4월의 일자리는 당초 11만 5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17만 9천 개 증가로 6만 4천 개나 상향 조정했고 3월은 당초 17만 8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21만 4천 개 증가로 2만 9천 개나 늘렸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2월에 마이너스 13만 3천 개로 후퇴한 이후에 3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서 21만 4천 개, 4월 17만 9천 개, 5월 17만 2천 개 증가라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한 달에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건전한 고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5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7천 명, 건설업에서 17,000명이나 늘려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7만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데다가 6월 11일부터 개막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특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세를 보여온 헬스케어에서도 3만 5천 명을 늘렸고 사회지원에서는 12,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는 6천 명을 늘린 반면에 재정활동에서는 2만 2천 명이나 감원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도매에서 3,700명, 소매에서 1,100명을 각각 줄여 전체 호조와는 반대로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1,000명을 늘린 데 비해 주정부에서는 4,000명을 줄였으나 로컬 정부에서 5만 5천 명이나 급증시키는 덕분에 이를 합해 모두 5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끌기 시작한 연방준비제도는 고용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가 목표치보다 거의 2배인 때는 3.8%나 급등해 있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조속히 끝나 유가가 급락하면 물가도 하락세로 돌아서 고용 호조와 물가 안정에 도달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 시장에서 성장세를 주도한 핵심 동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인기 앱들은 다른 앱들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애플은 앱스토어 생태계 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 시장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 AI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어널리스트 그룹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앱스토어 매출 상위 100개 앱 가운데 40개 이상이 소비자 대상 AI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능을 적용한 앱들의 거래액 증가율은 다른 인기 앱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나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해 개인별 운동 계획을 제공하는 피트니스 앱이나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요약해주는 업무용 앱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국가별 소비 패턴에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는 쇼핑에 이어 여행 분야가 두 번째로 큰 소비 분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음식 배달과 픽업 서비스가 여행을 제치고 두 번째로 높은 결제 규모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플 기기를 통한 거래액은 쇼핑이 약 1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여행이 3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 생태계를 통해 발생한 전 세계 거래액이 1조 4천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성장한 규모입니다. 애플은 전체 거래액의 90%는 자사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물 상품 판매나 개발자가 직접 유치한 광고 수익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에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를 통해 자사 정책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능이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앱 이용 경험 자체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하며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생성형 AI를 접목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를 받고 있는 다카 불법 체류 청년들과 이재민 출신들인 TPS, 인도적 패롤 등에 대한 워크퍼밋 차단 조치에 본격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카 불법 체류 청년들의 워크퍼밋 갱신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TPS, 패롤 등의 워크퍼밋 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하려는 새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확실치 않은 이민 신분으로 공중에 떠있는 외국 태생들이 미국 내에서 취업과 교육, 운전, 은행 등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압박하는 이민 정책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수백만 외국 태생들이 미국의 워크퍼밋 카드를 받기 극히 어렵게 하려는 새 이민 규정을 5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새 이민 규정은 추방을 위해 받고 있는 다카 드리머들과 이재민으로 미국에 거주해온 TPS 임시보호 신분, 인도적 패럴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 이민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 위반이 드러나면 워크퍼밋 카드를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무더기로 기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워크퍼밋 카드를 스폰서해 주려는 미국 고용주들은 반드시 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에 가입해 사용해야 한다고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새 이민 규정에 따라 첫째, 다카 드리머들이 이미 갱신 신청이 크게 지연되면서 워크퍼밋 카드 만료와 추방유예 종료에 직면하고 있는 데 이어 갱신이 한층 더 어려워져 미국 생활이 거의 완전 막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해 오다가 추방을 위해 받은 다카 드리머들은 현재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진 청년들만 해도 한국인 4,500명을 포함해 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민서비스국의 늑장 처리로 다카 워크퍼밋을 갱신하려고 신청하면 15일 걸리던 것이 120일 이상 소요되고 있고 13만 명이나 적체돼 있어 자동 만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다카 드리머들이 워크퍼밋을 잃게 되면 추방유예 혜택도 상실하고 취업도 중단해야 하며 대학비가 2배로 급등해 중도 포기 위기에 몰리고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극히 불안한 지옥의 경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다카 드리머들의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대부분 각주의 운전면허증도 동반 취소되며 거주 및 학비 적용도 근거가 없어져 다음 학기부터는 학비가 2배로 뛰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민으로 수용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 인도적 패럴, 즉 일시 체류허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켜 무려 25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워크퍼밋부터 차단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출신 이재민들 130만 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 조치들과 140만 명에게 허가했던 인도적 패럴을 모두 종료시키고 있는데 연방 법원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허용받기 시작해 250만 초대형 추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워크퍼밋이 없으면 취업이나 교육, 운전, 은행 등 미국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워크퍼밋 카드부터 틀어막고 버티기 어려워지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대통령 임기 말인 2029년 1월까지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예산 700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BBB법에 따라 1,700억 달러를 이미 확정해 집행하고 1,000억 달러가 남은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이민 단속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700억 달러 예산안을 연방 상원에서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을 대부분 추방하거나 자진 출국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이민 단속을 임기 말까지 강행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지난해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4년간의 특별 이민 단속 예산 1,700억 달러를 확정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어 그 예산이 아직 1,000억 달러 남은 가운데 임기 말까지 3년간 더 쓸 수 있는 700억 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은 5일 새벽 5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9년 1월까지 아이스 이민단속국과 국경순찰대의 정례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7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이민단속 예산안을 찬성 52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알래스카 대표인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 1명만 반대했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 예산 700억 달러 가운데 385억 달러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 배정되고 260억 달러는 국경순찰대에 제공되며 50억 달러는 국토안보부의 재량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추가 예산으로 이민 단속과 추방 요원들을 10,000명이나 더 증원하게 되고 국경순찰대는 3,000명을 늘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아이스 요원들은 이미 12,000명 증원돼 22,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0명이 추가 증원되면 32,000명으로 최대 규모의 사법기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 단속에서 일터 단속이나 인신매매, 원정 출산 등을 전담 단속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는 7,700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국경순찰대는 19,500명에서 3,000명 늘어나면 22,500명으로 증강됩니다. 이와 함께 체포되는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는 구치시설을 현재 7만 명 수용 수준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하게 됩니다. 아이스는 추방 대상자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세 항공기 22대를 계약 맺고 운용해왔으나 최근 들어 보잉 737기 8대와 걸프스트림 G650B 2대를 구매했고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국제들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국경 봉쇄를 위해 남부 국경장벽 주변에 첨단 감시 장비들을 대거 보강하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송아지에서 치명적인 기생충인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이 기생충이 발견된 것은 1960년대 박멸 이후 처음으로 당국은 긴급 방역과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축산업계는 추가 확산 시 가축 피해는 물론 소고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여 년 만에 치명적인 가축 기생충인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무부는 텍사스주의 한 송아지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가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1960년대 박멸 이후 처음입니다. 당국은 감염된 송아지를 격리해 치료하는 한편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는 파리목 곤충의 유충으로 가축이나 야생동물, 사람 등 온혈동물의 상처 부위에 알을 낳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부화한 유충들은 살아있는 조직을 파고들어 먹으며 성장합니다. 감염이 심해질 경우 동물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 나사벌레는 전 세계 축산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해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 나사벌레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남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미 축산업계는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방역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 심리 위축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 사례가 알려진 직후 미국 생후 선물 가격은 장중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계는 이미 가뭄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미국의 소사육 규모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전국 소고기협회는 신세계 나사벌레의 추가 유입을 막고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지역이 확대될 경우 가축 이동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 차질로 이어져 축산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